여러분 군대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군대란 무엇입니까? 총 들고 적을 향해 서고 싸우는 조직.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총을 들고 가서 삽부터 꺼내는 군대가 있습니다. 총을 쏠 수 있는데 안 쏘고 부술 수 있는데 고칩니다. 정복할 수 있는데 사람을 먼저 살립니다. 이상하지요? 맞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나라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승리 이야기도 아닙니다. 밥 이야기입니다. 길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살린 이야기입니다.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희망을 심는 나라가 된 이야기. 군인이 논에 들어가고 군홧발로 길을 만들고 총 한 발 안 쏘고 존경을 얻은 나라. 여러분, 아주 천천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세계에 남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장. 이상한 군대를 만나다. 저는 20년 넘게 전쟁터를 취재해온 미국 기자입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제가 가보지 않은 분쟁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게 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군인들은 무기를 들고 적을 경계하며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게 제가 알던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여름 전쟁터에 파병된 군인들. 그들이 총 대신 삽을 들고 탄약 대신 씨앗을 나르고 진지 구축 대신 논을 만든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UN 평화유지군 취재차 남수단에 도착한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보르라는 도시 외곽. 뜨거운 햇볕 아래 수십 명의 군인들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호를 파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군복에 적힌 글자를 보니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미국 기자인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한 군인이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군인이 도로를 만듭니까? 이 도시에 제대로 된 길이 없어서요. 길이 없으면 사람들이 병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갑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20년간 전쟁터를 취재하면서 군인이 도로 공사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당신들 본업은 뭡니까? 우리는 UN 평화유지군입니다. 의무대가 주력입니다. 공병, 의무대, 전투병력이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삽질하고 돌 나르고 땅을 다졌습니다. 2시간마다 휴식을 취했는데 휴식 시간에도 장비를 점검하고 다음 작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후 5시쯤 현지 주민 몇 명이 작업장에 왔습니다. 그들도 삽을 들고 한국 군인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작업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한국 군인들은 현지 주민들과 식사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군대인가? 제가 지금까지 본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빛부대 지휘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도로를 만듭니까? 당신들은 UN 평화유지군 아닙니까? 지휘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평화유지군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유지한다는 게 뭘까요? 총 들고 경계만 서는 게 평화유지입니까? 저희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진짜 평화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때,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때,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을 때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길을 만듭니다. 길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시장도 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군대는 다른 군대와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군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3주간 한빛부대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군대는 정말 이상한 군대라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이런 이상한 나라입니다. 의장, 전쟁을 아는 나라의 지혜. 한빛부대를 취재하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다른 접근을 할까? 다른 나라들처럼 무기 들고 경계만 서면 안 되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모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너무나 잘 아는 나라라는 것을. 1950년 한국전쟁. 3년간의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고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찾아본 1960년대 한국 사진들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맨발의 아이들, 천막 같은 집들, 비포장 흙길.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남수단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한국을 도운 건 유엔과 국제사회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군대를 보내 한국을 도왔고 전후에도 계속 원조를 보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도움으로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도로를 만들고 공장을 세우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제가 한빛부대 지휘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었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겁니다. 전쟁 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세계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터키.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도움이 한 나라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남수단을 돕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우리가 받은 걸 돌려주는 겁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강해지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자원을.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강해지니까 나눠주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나눠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빛부대 의무대를 취재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남수단 여성이 아픈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아이는 말라리아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군의관이 아이를 치료했습니다. 링거를 놓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군의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모기장 있습니까?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기장을 쓰셔야 합니다.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기는 병입니다. 모기장 없으면 계속 걸립니다. 군의관은 여성에게 모기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사용법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치료만 한 게 아니라 재발 방지까지 가르친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겪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아본 나라만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압니다. 당장의 원조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 한국은 그걸 남수단에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어본 나라다. 그래서 평화가 뭔지 안다. 평화는 총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은 이 진리를 역사를 통해 배웠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 가르치고 있다. 이 기사는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한국의 방식이 옳다. 진짜 강한 나라는 이렇게 하는 거다. 3장. 싸울 땐 최고, 안 싸울 땐 더 무섭다. 한빛부대를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군대는 약한 겁니까? 그래서 삽질만 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한 사건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밤, 제가 한빛부대 숙소에서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벽 2시 30분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군인들이 급히 무장을 하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으니 한국 민간인 3명이 무장 강도에게 인질로 잡혔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AK 소총으로 무장한 강도 5명, 인질 3명. 자칫하면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특전 요원들이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무전기로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5분 후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특전 요원들이 건물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3분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총성도 없었습니다. 폭발음도 없었습니다. 강도 5명 모두 제압됐고 인질 3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한국 군인들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간 전쟁터를 취재하면서 이렇게 완벽한 작전은 처음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전을 지휘했던 장교를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훈련입니다. 우리는 매주 이런 상황을 대비해 훈련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도로 공사를 합니까? 이렇게 전투 능력이 뛰어나면 그냥 전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투 능력이 있다고 해서 꼭 싸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투가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전투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겁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군대가 무서운 이유였습니다. 싸울 수 있는데 안 싸우는 것, 부술 수 있는데 만드는 것. 이건 약한 나라가 못하는 선택입니다. 강한 나라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작전에 참여했던 특전 요원들이 그날 오후에 다시 도로 공사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삽을 들고 돌을 나르고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제가 그중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작전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게 우리 일입니다. 필요하면 싸우고 필요하면 만듭니다. 우리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군대다. 낮에는 도로를 만들고 밤에는 완벽한 작전을 수행한다. 이들은 약해서 싸우지 않는 게 아니다. 강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21세기 군대의 모습이다. 파괴하는 군대가 아니라 만드는 군대. 한국은 이미 미래를 보고 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유엔 사무총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모델을 다른 평화유지군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한국의 방식이 세계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장, 총 대신 삽을 든 이유. 한빛부대를 취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도로였을까? 학교를 지을 수도 있었고 병원을 지을 수도 있었는데 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도로였을까? 한빛부대 지휘관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이게 보르 지역 지도입니다. 포장도로가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지도를 아무리 봐도 포장도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모든 게 멈춥니다. 병원을 지어도 환자가 못 옵니다. 학교를 지어도 학생이 못 옵니다. 시장을 만들어도 물건이 못 옵니다. 도로가 먼저입니다. 도로가 생명줄입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현지 주민을 인터뷰했습니다. 60대 남성이었는데 그는 슬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작년에 제 손자가 죽었습니다. 열이 나고 경련을 했습니다. 주바에 큰 병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우기였고 길이 진흙탕이었습니다. 6시간 걸리는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손자는 제 품에서 죽었습니다. 길만 있었다면
길만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 군인들이 40도 폭염에도 쉬지 않고 도로를 만드는지. 이건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공병들과 함께 작업 현장에 나갔습니다. 새벽 6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군인들이 땅을 파고 자갈을 나르고 롤러로 다졌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새까맣게 탔습니다.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엄청 힘듭니다. 하지만 이 길이 생명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고향이 그립지 않습니까? 매일 그립습니다. 가족도 보고 싶고 친구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1년만 참으면 됩니다. 여기 사람들은 평생을 이렇게 삽니다. 우리는 1년이면 되는데 그것도 못 참으면 안 되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젊은 한국 군인들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년 후 2015년 150km 도로가 완공됐습니다. 저는 개통식을 취재하러 다시 남수단에 갔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여성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취재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도로 하나가 나라를 바꿨다. 한국 군인들이 만든 건 아스팔트가 아니라 희망이었다. 그날 밤 한빛부대 숙소에서 한 병사가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쩍 물었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어요? 그는 부끄러워하며 보여줬습니다. 오늘 도로 개통식이 있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다. 어떤 할아버지는 나를 안고 울었다. 나는 그저 삽질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고맙다고 한다. 이게 진짜 군인의 일인가 싶었는데 오늘 알았다. 이게 진짜 군인의 일이 맞다. 사람을 지키는 게 군인이다. 총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지킬 수 있다. 저는 그 일기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물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이 사진을 기사에 실었습니다. 한국 군인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감동했습니다. 한 독자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아들도 군인인데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5장. 길이 생기자 나라가 깨어났다. 도로 개통 6개월 후 저는 다시 남수단을 방문했습니다.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보르시장에 가보니 이전보다 훨씬 활기가 넘쳤습니다. 주바에서 온 상인들이 물건을 가득 실은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옷, 신발, 그릇, 비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물건들이 시장에 가득했습니다. 한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이전에는 왜 안 왔습니까? 길이 없었으니까요. 우기에는 아예 올 수 없었습니다. 건기에도 6시간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시간이면 됩니다. 하루에 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옵니다. 보르의 농부들도 달라졌습니다. 한 농부는 자신이 키운 채소를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주바 시장에 팔러 갑니다. 이전에는 채소를 키워도 팔 곳이 없었습니다. 보르 시장은 너무 작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주바에 팔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병원도 방문했습니다. 보르 지역 병원 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도로가 생기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응급 환자를 주바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위급한 환자가 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장비도 없고 전문 의사도 없으니까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우리 앞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3시간이면 주바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도로 개통 전에는 한 달에 평균 15명이 응급 상황으로 사망했습니다. 도로 개통 후에는
한 달에 평균 3명으로 줄었습니다. 80% 감소. 도로 하나가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한 겁니다. 학교도 방문했습니다. 모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반겼습니다. 학생 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먼 마을 아이들도 이제 학교에 옵니다. 버스가 아이들을 데려다 줍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교실에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학교가 좋아요? 네, 정말 좋아요. 읽고 쓰는 걸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한국 아저씨들처럼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한빛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지휘관에게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도로 하나가 이렇게 많은 걸 바꿀 줄 몰랐습니다. 지휘관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한 건 작은 일입니다. 진짜 일은 남수단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저 길을 열어줬을 뿐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쓸지는 남수단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외국 기자가 말합니다. 이건 도로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전장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을 연결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긴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이 증명한 것. 군대는 파괴만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한국 군대는 남수단에 총이 아닌 길을 남겼다. 그 길 위로 희망이 달리고 있다. 트럭이 달리고 버스가 달리고 구급차가 달리고 아이들의 꿈이 달리고 있다. 이것이 21세기 군대의 역할이다. 파괴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것.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 한국은 이미 미래를 만들고 있다. 이 기사는 퓰리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6장. 물을 이긴 사람들. 2018년 여름, 저는 3번째로 남수단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빛 부대의 제방 건설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백나일강 변. 한국 군인들이 제방을 쌓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제방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한 현지 주민 노인이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75년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75년 동안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우기가 되면 강물이 넘칩니다. 우리 마을은 물에 잠깁니다. 집이 무너지고 가축이 떠내려갑니다. 우리는 높은 곳으로 피신합니다. 몇 주를 그곳에서 지냅니다. 홍수가 빠지면 다시 내려와 집을 짓습니다. 75년간 계속 일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제방을 만들면 달라질까요? 노인은 희망 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물은 너무 셉니다. 제방이 막을 수 있을지. 한국 공병대장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높이 3m, 길이 5km면 충분합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강변에 지늙은 물을 머금어 무거웠습니다. 트럭으로 흙을 나르고 다지고 또 다지는 작업이었습니다. 모기가 특히 심했습니다. 저도 취재하다가 수십 군데 물렸습니다. 한 병사가 농담했습니다. 기자님, 말라리아 조심하세요. 우리는 예방약 먹는데. 기자님은 드셨어요? 먹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럼 됐습니다. 일하죠. 작업은 2년 걸렸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2번 더 방문해서 진행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가을, 제방이 완성됐습니다. 완공식이 있던 날, 날씨가 좋았습니다. UN 대표, 남수단 정부 관계자, 마을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테이프 커팅이 끝나고 사람들은 제방 위를 걸었습니다. 튼튼했습니다. 트럭이 지나가도 끄떡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험은 그 다음에 우기였습니다. 2019년 여름, 저는 4번째로 남수단에 갔습니다. 우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백나일강이 불어났습니다. 수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주민들은 긴장했습니다.
노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 방이 견딜까요? 견딜 겁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제 방을 넘지 못했습니다. 강물은 제 방 바로 앞까지 왔지만 제 방을 넘지 못했습니다. 마을은 안전했습니다. 집들이 그대로 있었고 농경지도 보존됐습니다.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제 방이 정말 자신들을 지켜준 것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75세 노인이 제 방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 방을 만지고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75년 만입니다. 75년 만에 처음으로 우기에 집이 안 잠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물을 이겼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넘게 기자를 했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공병대장이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매년 안전할 겁니다. 노인은 공병대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날 사진을 수십 장 찍었습니다. 제 방을 만지는 노인의 손, 환호하는 사람들의 얼굴, 안전한 집들, 보존된 농경지. 그리고 저 멀리서 뿌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한국 군인들. 저는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 군대가 자연을 이겼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75년간 매년 반복되던 재앙을 한국 군대가 멈췄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폭탄 하나 쓰지 않고 그저 흙과 땀으로. 이것이 21세기 전쟁의 모습이다. 자연재해와의 전쟁, 가난과의 전쟁, 절망과의 전쟁. 한국은 이 전쟁을 이기고 있다. 7장. 군인이 농사를 짓다. 2023년 초 저는 5번째로 남수단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빛부대가 벼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벼농사? 아프리카에서? 군인들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정말이었습니다. 논이 있었습니다. 물이 고인 논에 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군복 입은 한국 군인들이 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물을 심고 잡초를 뽑고 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한빛부대 지휘관에게 물었습니다. 벼농사입니다. 그건 보면 알죠. 근데 왜 군인이 벼농사를 합니까? 지휘관은 웃었습니다. 2022년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옥수수 농장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물과 싸울 게 아니라 물을 이용하자고. 벼는 물을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홍수가 나는 땅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미 성공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논에서 올해 첫 수확을 했습니다. 200kg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벼농사라니. 그것도 군인들이 농사를 배웠습니까? 네.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농업 전문가가 왔습니다. 군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려워했습니다. 대부분 농사 경험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저는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병사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엄청 힘듭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럼 왜 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상했어요. 군인이 왜 농사를 지어야 하나. 근데 지금은 알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걸. 여기 사람들은 굶주립니다. 매년 수천 명이 굶어 죽습니다. 우리가 벼농사를 가르쳐주면 그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도움이에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저는 또 감동했습니다. 이 젊은 한국 군인은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수단 농부들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은 신기해하며 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벼가 이렇게 자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우리에게도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도 벼농사를 하고 싶습니다. 한빛부대는 농업기술센터도 지었습니다. 현지 농부들을 교육하는 곳이었습니다.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군인이 강사였습니다. 벼는 물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물 높이를 이렇게 조절해야 합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수확한 쌀을 보여줬습니다. 이름이 KOROUS였습니다. 코리아의 KO와 남수단 말로 쌀을 뜻하는 ROUS를 합쳤습니다. 한국 군인이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남수단이 함께 만든 쌀입니다. 저는 그 쌀을 받아들고 봤습니다. 영롱했습니다. 사막 같은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쌀이 나다니. 저는 그날 밤 긴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군인이 농사를 짓는 나라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을지 모른다. 군인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군인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묻겠다.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총으로만 지킬 수 있는가? 아니다. 진짜 나라를 지키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굶지 않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국 군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논에 들어간다. 이것이 21세기 군인의 모습이다. 파괴하는 군인이 아니라 창조하는 군인. 한국은 세계에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사는 뉴욕 타임즈 일면에 실렸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 모델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8장.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2024년 겨울, 저는 6번째로 남수단을 방문했습니다. 11년간의 한빛부대 활동을 정리하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르거리를 걸었습니다. 1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포장도로가 있었고, 차들이 다녔고,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놀랐습니다. KOROUS 밥이라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주문했습니다. 주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 쌀입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 쌀이기도 합니다. 한국 군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우리도 벼농사를 짓습니다. 50개 농가가 벼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밥이 나왔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맛보다 더 감동적인 건 이 쌀이 담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이 쌀 한 톨 한 톨에는 한국 군인들의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빛부대 마지막 지휘관을 인터뷰했습니다. 11년간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작습니다. 도로 몇 개 만들고 제방 하나 쌓고 논 몇 개 만든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남수단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 저희는 단지 계기를 만든 것뿐입니다. 진짜 일은 남수단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떤 할머니가 저희에게 온 날입니다. 그 할머니는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5살쯤 된 남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한빛입니다. 당신들 부대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신들이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도로로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울컥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한빛이도 있었습니다. 이제 12살이 된 한빛이는 건강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한빛아, 내 이름이 뭔지 아니? 네. 한빛이요. 한국 군대 이름이래요.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팠을 때 한국 사람들이 저를 살렸대요. 그래서 제 이름이 한빛이래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저도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한국 아저씨들처럼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남긴 것은 도로나 제방이나 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렸고 이 아이의 꿈을 심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빛부대 송별식에 참석했습니다. 수백 명의 남수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군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남수단 정부 관계자가 연설했습니다. 대한민국 한빛부대 여러분, 여러분은 11년간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갑니다. 도로, 제방, 논, 학교, 병원.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떠나지만 여러분이 심은 씨앗은 남습니다. 그 씨앗은 자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한빛부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길고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20년 넘게 세계의 전쟁터를 취재했다. 이라크에서 미군을 받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군을 받고 시리아에서 프랑스군을 받다. 그들은 모두 강했다. 무기도 좋았고 훈련도 잘 됐다. 하지만 한국 군대는 달랐다. 한국 군대는 싸우지 않았다. 대신 만들었다. 길을 만들고 제방을 쌓고 논을 일구고 사람을 가르쳤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11년 만에 남수단 보르는 완전히 달라졌다. 길이 생겼고 경제가 살아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사람들이 희망을 품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이것이 21세기 군대의 모습이다. 파괴하는 군대가 아니라 창조하는 군대.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줬다. 강해서 절제할 줄 아는 나라. 가졌기에 나눌 줄 아는 나라. 과거를 기억하기에 미래를 만드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지금 남수단 아이들은 꿈을 꾼다. 한국처럼 되는 꿈을. 한빛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말했다. 저도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한국 아저씨들처럼요. 이것이 한국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다. 도로도 제방도 논도 아닌 바로 희망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남수단에서 희망의 상징이 됐다. 나는 미국인 기자로서 자랑스럽게 말한다. 세계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한다. 이 기사로 저는 2025년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 상은 남수단에서 땀 흘린 대한민국 군인들의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맺는 말.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둔 나이입니다. 20년 넘게 전쟁을 취재했습니다. 많은 군대를 봤고 많은 작전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군대는 총을 쏘지 않은 군대였습니다. 대한민국 한빛부대. 그들은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진정한 힘은 부술 수 있는데 부수지 않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데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만드는 것입니다. 연결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새로운 군대를 요구합니다. 20세기식 군대는 적을 파괴하는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 군대는 평화를 창조하는 군대여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저는 미국인으로서 말합니다. 미국도 배워야 한다고. 무기를 더 많이 사는 것보다 사람을 더 많이 돕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한국 군인들이 여전히 땀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길을 만들고 사람을 가르치고 희망을 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습니다. 땡큐, 사우스 코리아. For showing us the way.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우리에게 길을 보여줘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당신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